지금 보세요. 인도네시아라던가 터키 같은 데 가봐. 거기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문제인 거야. 이슬람이 문제다. 이슬람도 똑같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극단주의적으로 가는 지역들 다 보면 다 경제 안 좋아. 다. 그거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뭐든 다 매한가지예요. 어가나 옛날에 이제 퇴위한 왕한테 가서 야 너 옛날에 아프간 왕이었잖아. 또 왕 되고 싶지? 내가 너 왕으로 또 만들어줄게. 얼굴마담 바지사장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군대를 몰고 가서 새로운 친영국 정부를 세우려면은 대뜸 영국이 간다고 그 국민들이 그걸 오프콜스 하겠냐고. 옛날에 그래도 왕을 해먹었던 사람을 데려가서 바지사장으로 앉혀놔야 그게 먹히지. 그래서 그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이제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래야 영국령 인도 제국을 지킬 수 있다. 친영국 아프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자, 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영국이 이제 이겨요. 이게 1차란 얘기는 2차 3차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이 이기고 나서 이제 당연히 바지사장으로 이제 꽂아놓은 친영국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영국 왕이 드디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 기본 패시브 있다 그랬죠. 외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다. 외세랑 엮여있고 외세의 하수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프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근데 여기는 뭐야? 대놓고 영국이랑 손을 잡았잖아. 대놓고 영국이랑 손을 잡고 왕이 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떡하겠어. 저 외세랑 손잡은 저 왕색 우리의 이슬람 알라 신앙을 부시려고 하는 세력이다. 외세랑 결탁하고 우리 파슈툰 아프간족들을 괴롭히고 이제 패망의 길로 가게 하려는 저 쌍놈 핵기 저거 우리 다시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부합시키고 조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무장단체가 또 생겨. 막 세력이 또 생기고. 이게 사실 다른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교과서라던가 책들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국민들과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영국을 무찔러다 친영국 왕을 조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은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정치꾼들은 국민들하고 부족들을 선동해서 저색 왕 쳐낸 다음에 내가 왕해 먹어야지. 영국을 무찌른 게 많고 그 친영국왕을 조지고 쳐내고 이제 난리를 쳤고 이제 그런 건 맞는데 그 의도가 다음 왕을 본인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 그 세력들이 이해득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저 아프간 사람들은 외세가 순수하게 싫어가지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영국을 몰아내고 친영국왕을 조졌나 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 아프간 내부에서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이 꺼져라 이 새끼 내가 왕할 거다. 또 국민들한테는 우리 신앙을 파괴하려는 영국 새끼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족들을 죽이려는 영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졸라 선동해가지고 막 국민 여러분 저 새끼가 영국 빨아가지고 왕된 새끼라고 내가 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병탄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쿠데타 고고씩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이 퇴계를 합니다. 그 친영국 왕도 퇴계를 하고 러시아는 그래도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어요. 영국이 이 짓거리 하기 전부터도 러시아는 이 아프간 얘네들 함부로 여기 뭐 왕 갈아치우고 그러면 여기 진짜 피곤해지는 지역이다. 그래서 기존의 왕을 내버려 두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이에나 새끼가 딱 사냥감 노리듯이 아주 치타 새끼 마냥 살금살금 아프가니스탄을 조심스럽게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러시아는 이러고 있는데 영국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아프간은 그냥 옛날 왕 꽂으면 되겠지 했는데 아닌 거야.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021년 8월 저번 달 말에 미국이 철수를 했죠. 미국보다 170년 먼저 들어갔다 철수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실제로 영국이 꽂아놓은 그 왕도 이제 발 빼고 여기 피곤하다 하고 영국도 퇴계를 합니다. 영국이 퇴계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 러시아가 1877년까지 현재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싹 다 먹습니다. 1800년대 중후반이면은 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랑 영국 프랑스가 싸울 때예요. 오스만 터키랑 같이. 기억나시죠? 크림전쟁. 크림전쟁이 러시아 역사상 엄청 많았어. 여기서 러시아가 퇴계했잖아. 러시아가 개처발린단 말이야. 여기서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제국한테 러시아가 개박살이나요. 크림반도에서 1800년대 초중반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여기서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지. 대충 이해되시죠? 자, 이제 현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까지 싹 다 여기가 러시아가 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닿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시각이 뭐라고 했어? 영국은 저 멀리 있는 섬나라지만 러시아는 개 큰 나라. 그 개 큰 나라랑 이제 국경이 맞닿으면 아프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프가니스탄이 그래도 1800년대 후반까지도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외교관을 일방적으로 보내. 아프간아, 이제 니네한테 우리 외교관 좀 파견시켜 둘게. 잘 좀 대우해 주면서 러시아 짜르, 나 짜르가 오다 내리는 거 걔가 바로바로 너네한테 전달해 줄 거다. 잘 대우해 주고 그 외교관 말도 좀 잘 듣고 새겨 듣고 알겠지? 이러면서 어거지로 보내는 거야. 러시아 제국이 이제 아프간에 어거지로 외교관을 보내니까 이제 아프간 왕이 이제 니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유 오셨군요. 친색 또 밥 먹여주고 재워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이제.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시에 러시아가 1800년대 후반에 아프가니스탄의 외교관을 파견한 게 유럽 국가 최초였습니다. 그 정도로 쇄국 정책, 다른 나라와 소통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 외교관도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던 나라가 바로 아프간이요. 근데 러시아한텐 쫄려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한 거지. 이거 보자마자 이제 영국 입장에서, 영국은 이제 일전에 이제 그 아프간에서 퇴결당했잖아. 근데 이제 러시아는 아프간에 어거지로 외교관을 파견했대. 얼마나 꼴받아 여러분들, 영국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이제 야 예전에 미안했어. 예전에 뭐 1차 영국 아프간 전쟁 좀 미안했다. 우리도 좀 외교관 좀 보낼게. 영국도 보내요. 보내자마자 아프간 왕이 꺼져 이 새끼, 넌 또 뭔데 또 올라고 해, 미쳤나 이게. 영국이 온다고 하지만 톨게이트부터, 국경 톨게이트부터 문 걸어 잠그고 넌 또 뭔데 들어오려고 해 이 새끼야. 아프가니스탄 왕도 생각이 있고 머가리가 우동사리가 아니면 러시아가 이미 들어왔는데 영국이 들어온다? 그럼 둘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선 어땠어요? 조선 위에서 청나라가 삽질하고 일본이 들어오니까 청나라가 그때 가가지고 이제 조선은 원래 우리 거였는데 왜 니네가 먹으려고 하냐 이 새끼 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들어오면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별짓을 다 났었어 여기. 그러면서 강대국 두 나라가 끼면은 하여튼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의 당시 왕은 국제정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미 들어왔는데 여기서 영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러시아 영국이 여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피곤한 일 생기고. 그러니까 현명했던 거지. 그렇게 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도 애지간해, 그죠? 근데 영국이 이렇게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든 집착했던 게 진짜 엄청 후달려 있어요. 진짜 이제 요쯤 되면 1878년이잖아 이제 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877년에 영국령 인도 제국이 완성돼요. 이제 친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인데 그 친러 아프가니스탄이랑 영국령 인도 제국이 국경이 닿은 겁니다.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아프가니스탄을 길목으로 사용하면서 영국령 인도제국으로 내려오는 게 진짜 시간 문제인 거야. 시간 문제 진짜로.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프가니스탄을 친러시아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 결과 어땠을까? 이겨야 또. 이제 2차 때도 전쟁은 이긴 상태에서 1차 때랑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지. 짱구를 굴려야지. 여기는 뭐 바지 사장을 안 친다 요런 거로 안 되겠다. 이거 소용이 없겠다. 저기서 돈으로 꼬셔야겠다. 갑자기 지들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나 착해. 돈을 주겠다는 거 아프간에. 영국이 아프간아, 우리가 니네를 전쟁에서 처발랐다. 근데 매년 6만 파운드씩 줄게. 물론 대신이 있지. 대신 니네 아프가니스탄이 다른 나라랑 외교하는 내용, 문서, 내역을 우리가 샅샅이 다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게 해라. 달리 말하면 외교하지 말란 얘기죠. 영국은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땅이 필요한 게 아니요. 이 땅 먹어봤자 뭐 할 건데, 농사도 잘 안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이란 지역이 러시아에게 이용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중립지역, 완충 쿠션으로서 존재하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국이 돈 준다고 꼬신 이후에 1893년에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이렇게 획정되는 겁니다. 근데 영토 보면, 아니 간다요 형, 이 쥐꼬랑지는 뭐야? 영토 보면 상당히 이상한 영토가 있어요. 저렇게 동쪽으로 길쭉하게 밑도 끝도 없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지역. 이 지역의 이름이 바로 와칸 회랑입니다. 1893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지도자가 압두르라만 칸이었어요. 1893년도에 왕이 조금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러시아가 원하는 거랑 영국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살아남으려면 러시아가 원하는 거, 영국이 원하는 거를 파악하고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덜 피곤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 당시 영국이 원하던 게 뭐였어? 영국령
영국령 인도 제국에 러시아가 절대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러시아는 코카서스 산맥이라던가 아니면 이 중앙아시아를 밟고 지중해와 중동 지역으로 중동아랍으로 진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왜 만들었을까? 어찌되었든 왁한 회랑이란 지역은 개 쓰잘데기 없는 고산지대거든요. 농사도 못 짓고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 여기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으로 만들자. 그러면 러시아랑 영국이 덜 싸울 수 있는 중립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중간지대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요. 영국령 인도 제국이 핵심 지역은 사실상 이쪽입니다. 뉴델리 있고 지금 인도의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오려면은 다이렉트야. 물론 산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온다면 올 수도 있어요. 영국이 아프간의 그 외교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국경 지역으로 만들고 러시아 니네가 중동아랍으로 나가든 어디로 기어 나가든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건들 수 없다 니네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러시아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이 지역의 영토를 이지랄로 획정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글로는 안 가 이 새끼. 우리도 대가리가 빠가가 아닌 이상 이 고산 지역에다가 그 몇십만 대군을 끌고 가겠니? 여기를 어떻게 가? 그런 거지. 그래서 러시아랑 영국이랑 아프가니스탄이 서로 다 같이 합의하에 만든 게 바로 저 왁한 회랑인 겁니다. 저거는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러시아도 야 영국아 우리가 너네를 왜 쳐들어가? 우리는 여 중동아랍 이란을 밟고 중동아랍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영국이 이제 개소리하고 있네 미친 새끼들.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이 새끼야. 러시아도 편안하게 이제 좀 중동아랍으로 나가고 싶은데 자꾸 겐세이를 넣으니까 영국이. 그러면 러시아도 야 영국아 그래 알았어 너네도 이제 불안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 왁한 회랑 쪽에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딱 이렇게 획정을 짓자. 러시아도 아유 더러운 새끼 알았어 이 새끼야 어차피 니네한테 관심 없어 난 여기로 갈 거야 하면서 그거를 본인들도 영국이랑 덜 트러블 생기고 싶어서 알았다면서 만든 게 바로 왁한 회랑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입장은 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영국 러시아 니네는 제발 꺼져. 근데 까보면 아프가니스탄은 당시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부족들이 내가 왕할 거야 이 새끼 하면서 내전 계속 일어나고 또 잠재우고 쿠데타 또 튀어나오면 그 새끼들 조져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데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 안 그래도 우리들 안에서도 쿠데타 내란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피곤한데 영국이랑 러시아까지 껴가지고 더 피곤해지는 거야. 아프간 왕은 자기가 왕을 계속 해먹기 위해서는 쿠데타랑 내란을 단속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러시아 들어오고 영국 들어오고 피곤한 거예요. 빨리 꺼졌으면 좋겠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러시아와 영국의 입장을 헤아려서 저런 것들을 자꾸 국토도 이제 획정짓고 이런 걸 했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도 무조건 중립을 선포합니다. 왜냐면 내란, 내전, 민족들끼리 싸워 같은 민족인데도 부족들끼리 싸워 왕도 언제 뭐가지 날아갈지 몰라.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거나 뭐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뭐 군대를 몰고서 간다? 왕모가지 날아갈 짓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들어와요. 아프간에 가가지고 독일 이제 구텐탁을 해요. 야 아프간아 니네 얼마나 영국이랑 러시아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번 기회에 너네 우리 독일이 어마무시한 군수물자 지원해줄 테니까 영국령 인도 제국 조져라. 유럽에서 독일이 처발리고 있는데 영국은 자꾸 다른 대륙에서 어마무시한 군수물자들을 실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야. 자꾸 인도라던가 이런 데 인도 용병들 내려오고 막. 이번에 1차 세계대전 때 어마무시한 군수물자 너네한테 해줬어. 너네도 영국령 인도 제국 쳐들어가서 땅 좀 먹어라. 그러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을 쳐들어가라고 이제 독일이 군수물자를 지원해줘요 아프간에다가. 그래가지고 아프간이 처음에 그래? 알았어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하다가 먹튀를 해. 아니 근데 너네가 군수물자 지금 지원해주는 건 고마운데 생각해보니까 너네가 영국한테 지면 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안 쳐들어가야 먹튀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정치를 모르는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쟤네들은 국제정치도 모른다 뭐 이러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왕이 하비불라 칸이에요. 하비불라 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왕이 결국에는 이제 영국령 인도 제국을 안 조졌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저 새끼 저거 왕새끼 저거 영국 편이라서 영국을 안 조진 거다 하는 정치병 말기 같은 개드립이 나오는 거야. 솔직히 내가 볼 때는 그러한 찌라시를 뿌리고 그러한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또 쿠데타를 이렇게 각을 만들려는 특정 세력의 그 개 시입삽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그런 소문이 막 퍼지면서 갑자기 1919년이면 뭐예요? 1차 세계대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당시 아프간 왕이었던 하비불라 칸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런 거야. 외세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민족들의 쿠데타와 부족들의 쿠데타와 암살이 곳곳에서 도사리는 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인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암살당한 다음에 하비불라 칸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그 바통 터치를 받아가지고 왕을 이어받고 그 암살한 그 세력들도 다 그 조지고 이제 그렇게 잘 정리를 해. 근데 이 아들이 얘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우리 아빠가 암살당한 건 다 영국 때문이다. 일단은 내가 국민들한테 영국이랑 안 친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영국 저새끼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다라는 어떤 분노, 자기도 계산을 했겠지. 지금 내정을 할 때 영국이랑 친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아빠를 암살하려는 세력들과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영국이랑 선을 긋고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를 어거지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가 갑자기 영국을 쳐들어갑니다. 1919년 그렇게 제3차 영국 아프가니스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이 피레미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얘는 뭐하는 새끼인가 갑자기 쳐들어오냐. 이제 그렇게 급발진이 된 거야.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져요. 아프간은 영국 아프가니스탄 1차, 2차, 3차 내내 전쟁에서는 영국이 다 이겨. 근데 영국이 이겼단 말이야. 이겼는데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쳐들어온 거를 영국이 막은 거예요. 그럼 요 시점에서 영국도 이 새끼들 바라면 더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 쟤네 내버려 둬 그냥. 쟤네 그냥 쳐들어온 거라 막아. 저 가봤자 피곤해 저기.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때 이 1919년 제3차 영국 아프간 전쟁 이후에 무려 1970년대까지 외세와 관련된 전쟁이 사라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침략 같은 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박수.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아니야. 외세가 안 들어왔을 뿐이지 내부에서 쿠데타 일어나고 내전 일어나고 민족들끼리 부족들끼리 내가 왕할 거다 이 새끼야, 꺼져라 이 새끼야, 너도 꺼져 이 새끼야 하는 거는 ING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웠거든.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내전입니다. 1928년부터 1929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있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이라고 이거 지금 부르는 것도 내전이라고 부를만 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니까 내전이라고 하는 거지, 저거보다 짜잘하고 소규모였고 쿠데타였던 거는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1919년부터 외국이랑 안 싸우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드디어 1920년부터 이제서야 근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근대화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 여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걸 부르카라고 해요. 실제 아프가니스탄 사진인데 저게, 이게 그전까지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의무였어요. 근데 이거를 간소화할 수 있다, 여성도 교육받을 수 있다, 노동도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1920년부터. 근데 당시에도 이제 꼰대 있잖아, 꼰대. 우리나라도 뭐만 하면은 하여튼 젊은 새끼들, 하여튼 세상이 말세다 이런 아저씨 아줌마들 많잖아. 마찬가지야. 여기도 1920년까지도 계속해서 근대화가 안 되고 옛날 그 시대의 어떤 관습이라던가 이거대로 살아오던 아프간에서 갑자기 이제 부르카도 착용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러면은 세상이 말세다, 여자가 어디 교육을 받고 뭐 노동을 할 수 말이 되냐고, 부르카도 안 쓰고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정치꾼 새끼들. 정치꾼들이 이제 맞습니다, 지금 저 왕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부르카는 당연히 써야 되고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되고 지금 저 정부가 지금 잘못됐다 이러면서 정치꾼들이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정치꾼들이 이제 이러한 반발심이 생길 때마다 정치꾼들은 그걸 이용해서 지들이 이제 한자리 헤쳐먹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슬람 율법대로 안 하고 어디 근대화를 하려고 하냐, 알라를 배신했다 저 왕새끼하고, 그러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러한 상황들이 2021년까지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인 겁니다. 저런 정치꾼들은 솔직한 얘기로 어디든 있어요. 근대화와 어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국민들도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정치꾼들도 덜해지는 건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계속해서 내란 내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교육의 혜택이라던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런 정치꾼 새끼들 욕하고 국민들도 무식하다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닌 거야. 그냥 저 정치꾼들이 쉽게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아까 앞서 말했던 1928-29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내전, 요때 실제 반정부 군대, 쿠데타 군대가 너무 세력이 커져가지고 아프간 왕이 인도로 런을 해요. 그래서 쿠데타
쿠데타 이제 그 정권이 생겨요. 문제는 그 쿠데타 정권이 생기고 나서 다른 쿠데타가 또 일어나. 여기는 그래도 옛날 왕편에 섰던 애들인데 말이 왕편이지 얘네도 지들이 해먹어. 이 또 쿠데타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나서 드디어 다시 한번 조금 아프가니스탄에 안정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쿠데타와 내란 내전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우리 민족 출신이 왕해야 된다. 거기서 안 끝나. 그 민족에서 우리 가문 출신이 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저색저고 왕색저고 외세랑 결탁하는 새끼니까 우리 가문이 왕해야 된다. 지금 왕제는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 별의별 트집을 잡고 어떻게든 국민들 선동해서 세력 불려가지고 이제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면 그런 짓을 하는 애들도 문제고 그런 거에 선동되는 사람도 문제냐? 독일 경제가 박살나지 않았으면 제 장담컨대 히틀러 집권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첫째도 둘째도 개박살난 독일 경제예요. 개박살 났기 때문에 특정 민족을 조져야 된다면서 신의 선택받은 게르만 민족이란 개드립을 까면서 집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프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았고 근대화가 되었어도 경제가 안 좋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사람들 선동하기가 쉬워집니다. 내륙에 있었고 무역이 가능한 나라도 아니었고 먹고 살만하게 농사가 잘 지어지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거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내전 때문에 이제 왕 도망가고 쿠데타 일으킨 애들이 있는데 또 쿠데타 일으킨 애들이 왕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왕 된 애가 1933년에 또 암살당해요. 아주 여기는 암살당하고 왕 새로 생기고 이런 게 연례 행사야. 무함마드 나디르샤라는 사람이 왕을 했는데 1929년에 왕했는데 1933년에 암살을 당해요. 이 양반은 그래도 도로도 건설하고 대학도 만들고 헌법도 다시 근대화된 어떤 세속주의적으로 이제 현대화되고 서양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헌법도 개정하고 샤리아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좀 원리주의적인 해석을 안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좀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명분으로 또 죽이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지켜봐주고 이제 아 잘하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 저 사람이 헌법을 새로 세속주의적으로 이제 현대화된 어떤 법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자마자 수많은 사방의 정치꾼 새끼들이 이제 봐봐라 저 새끼 샤리아를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새끼라면서 벌써부터 그때부터 세력 모아요. 무장단체 만들라고. 그게 이미 몸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된다. 저 새끼가 저거를 근대화하는 거 현대화하는 거를 명분으로 조지면 된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에 사시는 국민들 주민들의 어떤 심리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식량도 모자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내 자식들도. 근데 지금 왕이나 대통령이 이슬람 율법을 안 지키면서 뭘 바꾼대. 이슬람을 믿으면서 내가 이제 종교만 열심히 믿으면은 세상이 좋아지겠지.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내가 지금 잘 되려면은 오로지 신앙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인도네시아라던가 터키 같은 데 가봐. 거기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문제인 거야. 이슬람이 문제다. 이슬람도 똑같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극단주의적으로 가는 지역들 다 보면 다 경제 안 좋아. 다. 그거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뭐든 다 매한가지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안 좋은 지역일수록 대부분의 종교가 극단적으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대부분 배움이 없고 국민들이 내가 쉽게 종교를 이용해서 선동할 수 있는 상태면 저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1928년에서 29년 때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1933년에 암살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죠? 이 양반이 그래도 굉장히 뭐 여러가지 헌법도 개정시키고 뭐 좀 근대화라던가 현대화라던가 세속주의 같은 거로 좀 많이 가던 사람이거든. 근데 암살을 당했어도요, 다행히 아들이 뒤이어서 왕이 돼요. 무함마드 자이르샤. 이 양반 굉장히 오랫동안 해먹어요. 1933년부터 1973년까지 왕으로 재임했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쿠데타가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이 양반이 이제 집권했을 기간 최소한 1933년부터 73년까지 그 4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근현대 역사 통틀어서 그 40년만큼 안정적일 때가 없었어요. 이 양반이 집권했던 그 40년 기간이 그나마 가장 아프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근대화되고 아프간의 경제도 조금 나아지고 그랬던 기간입니다. 이 양반이 그래도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도 이제 무역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 같은 것도 이제 좀 만들기 시작하고 냉전 때 이 양반이 머리가 진짜 좋은 게 미국이랑 소련 둘 다 아프가니스탄이 좀 중요했단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소련한테 야 우리 돈 좀 줘. 미국한테 야 미국아 돈 좀 줘. 양쪽에서 쌍사이드에서 돈 빨아먹던 사람이야 이 양반이. 잘하는 거지. 이게 외교야. 이게 국제 정치지.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둘 다 원했잖아요. 그 상황을 아프간이 잘 이용하고 파악하고 양쪽에서 돈을 받아 먹은 거죠. 아프가니스탄이 이전까지만 해도요,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게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하도 아프가니스탄에 옛날에 1800, 1700년대 내내 산적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자들 납치해서 겁탈하고 죽이고 성폭행한 다음에 강간한 다음에 죽이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이거를 폐지시킵니다. 여자들도 돌아다닐 수 있어야지. 그리고 부르카를 무조건적으로 써야 된다는 관습법 같은 게 있었어, 아프가니스탄에. 근데 그것도 완화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뭐 알아서들 착용해라. 착용하고 싶은 사람은 착용하고 착용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도 많이 바뀐 거죠. 그렇게 무함마드 자히르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집권을 하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큰 문제 없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선포해가지고 조용히 넘어가요. 근데 갑자기 1947년 갑툭튀 됩니다. 뭐가? 파키스탄.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